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언어들을 계속 연재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 언어. 제가 토지 투자 기초반으로 토지 투자 언어가 익숙해져야 우리가 어떤 고수들이라든지 공인중개사, 지자체 인허가권자, 설계사무소 이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중요한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정보라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했죠? 우리 얘기를 하면 간 본다고 하잖아요. 간 본다고. 그게 무슨 간을 볼까요? 이분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뭐 속된 말로 하면은 바가지 씌울 사람인지, 뭐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어 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공감되고요. 그래서 언어를 자주 알아야 그 행간의 의미, 그 뜻,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정보가 진짜인지 축정인지 가짜인지 축정인지 알 수 있는 것이 판단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떤 의미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실전 사례, 뭐 출구 전략이라든지 뭐 어떤 투자 초과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뭡니까? 모래성이거든요. 모래성.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토지추적 언어입니다. 이 토지추적 언어는 어떤 강의를 한다고, 강의도 물론 되겠죠. 언젠간. 강의를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언어기 때문에 셀프 스터디. 그러니까 자주 보고서 익혀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단어가 뭐 누군가 위해서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스스로 암기할 걸 암기하고 어떤 지식들이 필요할 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셀프 투자, 토지 투자 언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농지 처분명령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쵸? 처분명령하고 뭐 이해강제금 내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론적인 내용도 했고 이론적인 내용이죠. 이론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Q&A 이걸로 지난 시간에 2시간을 걸쳐서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세 번째죠. 그래서 농지를 불법을 전용한다? 원서 회복 명령과 구보 조치 요 내용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실무로 논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뭐 한번 이쪽에 담았습니다. 농지를 불법을 전용한다. 그때 원상회복과 부가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를 불법을 전용한다. 원성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입니다. 그렇죠? 불법을 전용한다. 그럼 원상회복 해야 되는 게 맞죠? 고발 조치도 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 최근에 한 거죠. 이거는 최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상회복 명령 대상은 누구냐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이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전용하는 게 불법이죠.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 되죠.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이것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청은 원상 회복 명령에 위반하여 원상 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는 행정 대집행 이에 따라서 원상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행정 대집행에 따라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 관할구청이 먼저 원상 복구한 다음에 부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부상권이 뭡니까? 부상. 그러니까 먼저 한 다음에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독촉하는 거죠. 압박을 주는 겁니다. 이걸로 할래? 아니면은 빨리 할래?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뭐냐면 불법으로 한 거. 농지 불법 전용 신고,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결정한 후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이 농림수산품장관 해당 농지 또는 초지의 소지를 관할하는 지도지사
이 시장부 조천장을 제출합니다. 농산부 장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 그 사건에 관한 검사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하고 포상금 결정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고발자에게 통지한 다음에 농어촌 공사장은 고발자에게 결정을 2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 농지관리기구 운영계획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1인당 지급 상한은 1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죠. 1인당 최대 받으시는 거 있죠. 참 제가 이렇게 읽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주변에 이렇게 받아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 형사 사건을 한 다음에 포상 신고하고 결론 받고 2개월 이내 한다고 해서 한도가 100이다. 물론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실익이 과연 있을 만큼 활용도가 있을까?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이 포상금 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과연 실익이 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원산복구를 하면은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원산복구를? 이게 원산복구 그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유자. 근데 이렇게 누군가의 고발에 의해서 신고 포상금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게 사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내용도 봤을 때 금액도 작고 그 다음에 이 검사가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조사받고 조사 받고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는 실익이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포상금 지급 결정 시기. 그래서 발각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고발, 신고한 자에게 고발, 신고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력의 기소중지,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고발, 한 다음에, 조사받고, 뭐하고, 이걸 검사 결정 나오고,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원상회복명령 고발 조치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알겠죠?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등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면서 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징역 벌금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앞서 얘기한 거 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수령 절차 앞서 봤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관할 도지사를 거쳐서 농식품 장관에게 포상을 지급 신청합니다. 농지 불법 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검사가 결정 내리죠. 그래서 그 예산을 범위 내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원은 100만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장관, 그 다음에 이런 시장부 조천장에 제출하면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송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결정 내용을 보고서 고발자에게 2월 이내에 입금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연간 지급액 100만 원입니다. 얘기죠? 너무 시간에 비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알고는 있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으시는 경우는 이때 88년 10월 말 이전에 건축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능해요.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됐던 거죠. 이때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양성화가 된다 알겠죠. 88년 10월 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를 원산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다 판단될 때, 이 판단, 대량이죠. 원산복구 없이도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되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담당자죠.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쉽지 않겠죠. 있겠고요.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도로는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농지법에 따른 신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며 위 사항에 관하여 농지 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보존 부담금 부과 기준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관리대장, 뭐 가세대장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지 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성화 추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분담금 부과됩니다. 세금도 내야 되네요. 그렇죠? 농지보전분담금도 내야 되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때 이전에 하신 분은 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은 국내산 농산물로 주된 원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거쳐서 설치된 5년 미만이며 설치 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주된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처벌된다고 나오네요.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생산된 농수산물, 그렇죠? 주된 원료를 하여 가공 처리하거나 건조 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부지의 총 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 시설은 농업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국내산으로만 농수산물 하면 부지의 총 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농업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된 지 5년이 경과가 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 설치 행위제한은 계속 적용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렇게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한 후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농업진흥지에서 행위제한이 저촉되며 약속하고 위반된다. 농지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된다. 그 됐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그거죠.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진구, 농보구하고 같이 있는 건데 이건 뭡니까? 미래의 식량이거든요. 이거 미래의 식량인 건 당연히 농지법에서는 까다롭습니다. 엄격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번을 보겠습니다. 5번에 보니까 공업지역 지정 이전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공업지역 지정 이전에 불법행위가 있어서 원상회복 명령의 대상되나 이겁니다. 지정 이전에 불법 농지였다는 거죠.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원상회복 조치 없이 이거는 이제 내야 된다. 부과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화 시켜주겠다. 양성화 한 거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전용 허가 득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이거에 따라서면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 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 이렇게 있다. 협의가 뭡니까? 개인과 어떤 지자체 주무부서가 아니라 주무부서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랑 농림수산부 뭐 그런 서로 협의하는 거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행위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지뢰와 같은 공업지역은 농지 전용 협의가 일단 완료가 된 거니까 그래서 어렵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것만 내고셔도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 원상 회복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2004년 신축한 노인 복지시설을 2013년, 14년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통해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경우 농지법상 양성처리가 가능한지 그래서 농 전용을 받지 않은 경우 원상 회복 대상입니다. 양성화 처리는 그 다음 원칙은 회복 대상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는 같은 데 계속 나옵니다. 농지 전용 허가, 허가, 그 다음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면요. 안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원칙이 뭐예요? 회복한 다음에 해야 된다. 예외가 있다는 얘기네요.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우선 농지를 타용한 도로 전용한 후 불법으로 적발되거나 필요할 때 농지 전용 신고를 신청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겠네요. 그쵸? 이건 당연히 있겠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선량한 일반 국민과는 형벌성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서 농지 전용을 받은 것이 아니며 원상 회복 대상이 된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원상 회복이 먼저라는 거죠. 안 그러면 여기 일리가 있죠. 이렇게 한다 걸리면 그때 가서 원상 뭐 이렇게 양성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회복 있고요. 이렇게 6가지를 가져왔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제가 이 내용을 그래도 소개하는 이유가 같이 알아보는 게 뭐냐면 원상회복 명령 대상은 어떤 거고 우리가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게 실질적 포상금 국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이 이게 누군가의 고소고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뭐 포상금 받고 이런 사례가 과연 있냐. 그래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불법 농지가 난무하는 거죠. 불법 농지가 난무한 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도 벌려도 얼마 안 되고 그다음 첫 명령 떨어지면 뭐 액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늘 문제가 돼 있었어요. 앞으로 이 농림축산품부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죠. 실태조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이게 일일이 전국에 있는 농지를 다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수증이 늘 그래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농수증이 원상회복 복구 계획서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농지 발급이 맞다고 보는 것이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중요하다기보다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투자에서도 실전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매수 취득이죠. 매수 취득하기 원상복구를 잘했습니다. 농수증을 잘했습니다. 농수증으로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그 다음 매도했죠. 매도할 때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뭐 법인은 법인세가 있겠고 이 세금 처리가 있겠죠. 근데 보유는 의외로 사람들이 소홀히 하더라고요. 이때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 세금 처리라든지 준비 절세 방안을 연구하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뭐 부득불 뭐 농지법에 따라서 농사 영농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할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은 많이 공부하시더라고요. 이쪽은 의외로 공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걸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그때 적발되면 그때 가서 액션을 취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부랴부랴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분이 있거든요. 우왕좌왕 하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어떤 내용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내용 때문에 원상회복, 그 다음에 불법 농지, 뭐 이행강제금, 뭐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번 시간에는 불법으로 종료한다. 원상회복 명령과 그 고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농지 처분명령, 그렇죠?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그렇죠?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그 다음에 이런 내용까지, 그 다음에 원상회복명령 같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원상회복명령과 그 고발 조치까지 이렇게 같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원상회복명령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뭐 이행강제금, 불법 농지 전용 원상회복명령, 그 다음에 그 앞에 봤던 이 농촌명령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